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도쿄에 와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러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자. 이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니면은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물론 조건 없이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것이냐 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결정하자. 그러나 그것은 북핵 폐기로 가는 로드맵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일단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점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 없이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회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만나면은 질질 끌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만난 첫 번째 만남이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또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틸러슨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담 기간 중에 북한은 말하자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전력을 증강하는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시작을 하면은 세계의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부시 대통령이 육자 회담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에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제국으로 선언을 하고 마치 북한 독재 정권을 끝장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나는 김정일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표현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냐? 육자회담에 빠지는 통에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 한 번도 못하고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말년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주고 이번에 다시 지정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계관한테 그 외교를 책임지는 북핵 외교를 책임지는 북핵 외교의 북한적 대표입니다만은 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한쪽에 몽둥이를 들고 한쪽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대화에 나오면은 북한은 뭘 요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핵보유국 그리고 평화협정 맺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졸로 보거나 이 회담의 조역으로 삼아서 회담장에 나가면은 그게 육자회담이 될 경우에는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이 한쪽 편에 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군사적 해결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미국 입장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회담이 시작되면은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군사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도 좀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을 해공군역으로 쳐서
1시간 만에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다 없앨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가 겁을 내고 드디어 미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공식화하면 안 되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공식화하니까 김정은은 한국 정부 때문에 서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트집 삼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한미동맹에서 상당히 벌려놓는 이런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중국, 한국이 점점 같은 편에 서고 그 반대쪽에 일본, 한국이 있는 이런 외교 노선이 지금 정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회담장이 딱 열려버리면은 결코 이것은 미국에 유리하지도 않고 한국에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회담을 하고 일면 제재를 한다는 게 말로서는 성립할 수 있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이 틸러슨의 이 제의를 받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남북한 대화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로 시계를 돌리면은 그때도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또는 조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카트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덥석 받아서 남북 정상회담 무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북핵 위기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일종의 평화 무대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게 성사되기 전에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만은 그 무드가 계속돼가지고 1994년 제네바 합의라는 세계 외교사상 최악의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해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대량 생산 체제를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핵 위기 속의 대화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육자회담은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그것은 북한을 세계 속에서 고립시키는 데 성공적이고 중국의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지만은 한국을 미국 쪽으로 세우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촛불 시위, 탄핵 사태로 해서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친중 정권 또는 중국에 굴종하는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외교 노선이 바뀐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조치의 카드를 버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의 카드는 가져가되 하나 고민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희생하고 한국이 이렇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니까 한국을 희생하고 북한과 일종의 빅딜을 한다. 빅딜을 하는 거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컨대 사실상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이 비밀 합의라 할까요? 동의가 이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2000년 6월 회담에서 한국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주한미군을 지금 이런 주한미군 말고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을 바꾸자 하는 데 대해서 김정일, 김대중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문서로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 카드를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 그러나 남북한에 평화유지군으로 있어라. 이렇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려면 이렇게 대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한다는 목적인데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는 주한미군 그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륙 세력 쪽으로 회귀할 세력이다. 한국 안에 자유민주 세력이 너무나 취약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적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을 갖되 한국을 위협하는 정도의 핵만 갖도록 한다. 즉 장거리 미사일은 안 만들겠다는 약속. 어차피 북한의 핵 포기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미국만 치지 않는,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과 맞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발끈해가지고 일본이 핵무장하겠다고 나오면은 그때는 중국에도 위협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깝깝한 것이 됩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면은 미국의 영향력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나갈 때 이 회담의 결말로서 가장 크게 국익의 손해를 볼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입니다. 한국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가치를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으로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가치를 활용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포기함으로써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조수석에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과 관계되는 이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 의견을 표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이 있습니다. 아직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일점불사다. 일점불사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 찬성한다.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와글와글 나와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중구난방 전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은 막기가 힘들다. 핵 문제 해결에도 국민들의 중구난방 전략, 즉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론이 바뀌면 정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